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한국의 전통 음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누룽지와 숭늉입니다. 밥을 지을 때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부분을 따로 떼어내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60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할 때마다 누룽지를 삽니다. 중년 부부는 캠핑 갈 때 반드시 챙깁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아침 식사로 숭늉을 준비합니다. 뉴저지주에 사는 59살 로버트 윌리엄스. 30년 넘게 기자로 일했던 그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밥을 태운 걸 일부러 먹는 걸까요? 왜 밥물을 마시는 걸까요? 하지만 직접 먹어보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따라가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이 음식이 단순히 한국 음식이 아니라는 걸요. 가장 힘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음식이라는 걸요. 의심에서 시작해 감동으로 이어지는 여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9살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랐고 지역 신문사에서 30년 넘게 기자로 일했어요. 은퇴한 지는 2년 정도 됐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토스트에 버터 발라 먹는 게 일상입니다. 간단하고 익숙한 루틴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누룽지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요즘 인기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한국 음식이라면 김치나 비빔밥 정도는 들어봤지만 누룽지라는 건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슈퍼마켓 입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에도 그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건강식품 코너 신제품 안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누룽지가 뭔지 궁금해졌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밥이 타거나 눌어붙는 건 실수 아닌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냄비 바닥에 밥이 누르면 화를 내셨거든요. 그걸 일부러 만들어서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숭늉이라는 거였어요. 누룽지에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그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밥을 마신다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은 먹는 거고 음료는 마시는 거잖아요. 물론 스무디나 수프처럼 경계가 애매한 것도 있지만 밥을 우려낸 물을 마신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사는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 만났을 때 누룽지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 딸이 요즘 그걸 사다 먹는다면서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대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게 습관이 됐나 봅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누룽지 관련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영상도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리뷰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소하고 담백해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였어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건강식품이라고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들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행일 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다가 정말로 누룽지를 봤어요. 한국 식품 코너가 아니라 시리얼이랑 그래놀라바 같은 간식류가 있는 진열대였습니다. 포장도 깔끔하더라고요. 영어로 설명이 써 있었는데 라이스 크러스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6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면 시리얼 한 박스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손에 들고 한참 봤습니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밥을 태운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먹기 힘들 텐데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사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잔이라는 분인데 저보다 몇 살 많으신 여성이에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채식 위주로 드시고 유기농 제품만 찾아서 사시는 스타일이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요즘 아침마다 누룽지 먹는다면서요. 수잔은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했어요. 밥을 지을 때 일부러 불을 조금 더 오래 켜두면 냄비 바닥에 누룽지가 생긴다는 거였죠. 그걸 떼어내서 말렸다가 물에 끓여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있는데 굳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어요. 수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첨가물이 없고 자연스러운 맛이 좋다고요. 시판 제품은 간이 되어 있거나 조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직접 만들면 순수하게 쌀맛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쌀맛이 그렇게 좋은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룽지를 찾는 걸까요? 단순히 건강 유행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사 하나를 읽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누룽지와 숭늉이 전통 음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농사일 끝나고 먹던 간식이었고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였죠.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통 음식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먹어왔다는 뜻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고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잖아요. 아침은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고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먹고 저녁에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누룽지나 숭늉은 그런 패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먹는 방식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일부 건강의식이 높은 사람들만의 유행은 아닐까요? 수잔 같은 분들은 원래 식습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누룽지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미국 사람들도 정말 이걸 먹고 있을까요? 마트에서 본 그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마트에 가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한국 식품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진열대도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누룽지 제품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스낵 코너에도 있었고 건강식품 코너에도 있었어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냥 누룽지만 있는 것도 있고 맛을 첨가한 것도 있었죠. 제품 뒷면에 써 있는 설명을 읽어봤어요. 글루텐 프리,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식품의 전형적인 마케팅 방식이었죠. 그걸 보니까 또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건강에 좋아서 파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계산대 근처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누룽지 봉지를 집어들고 장바구니에 넣는 걸 봤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마치 익숙한 물건을 고르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사서 먹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밥을 태운 걸 왜 먹어야 하는지, 왜 그걸 물에 우려서 마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음식일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먹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같이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누룽지를 먹는 방법, 숭늉을 만드는 방법, 건강상 효능 같은 걸 읽어봤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누룽지 스낵 광고였어요. 젊은 모델이 등산복을 입고 산에서 누룽지를 먹는 장면이 나왔죠.
간편하고 건강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서 광고까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전략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누룽지와 숭늉이 미국에서 인기라는 건 이제 확실해 보였어요. 마트에서도 보이고 사람들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광고까지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이 음식이 정말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한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서 먹어봐야겠다고요. 마트에서 본 그 제품을 사서 제대로 먹어보고 숭늉도 만들어보고 왜 사람들이 이걸 찾는지 스스로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듣고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먹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누룽지와 숭늉이 정말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음식인지, 아니면 그냥 건강식품 유행의 하나에 불과한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행동은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한국 식품 코너부터 가봤어요.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누룽지도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반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따라가 보니 건강식품 코너였어요. 그래놀라, 프로틴바, 오트밀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 선반 중간쯤에 누룽지가 여러 종류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포장도 깔끔했고요. 영어로 설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저칼로리, 식이섬유 풍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죠. 가격은 제법 있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7달러 가까이 했거든요. 손에 하나 들고 고민했어요.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손을 뻗더니 누룽지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마치 자주 사는 물건을 고르듯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어요. 역시 누룽지를 집어들고 뒷면을 확인하더니 카트에 넣었죠.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이 누룽지를 사가는 걸 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었어요. 저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숭늉 제품도 찾아봤어요. 분말 형태로 된 것과 티백 형태로 된 것이 있었죠. 둘 다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또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는 사람이 있었는데 캠핑 장비 사이에 누룽지 봉지가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도 한 명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죠. 주말에 캠핑 가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친구 제임슨의 집에 갔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임스 부인 캐롤이 주방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뭘 만드는 거냐고요? 캐롤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숭늉이라고요. 저녁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는데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뒤 캐롤이 컵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연한 갈색빛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한 모금 마셔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에 댔습니다. 맛은 예상과 달랐어요. 고소했고 담백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따뜻해서 목 넘김이 편했죠. 캐롤은 매일 저녁마다 마신다고 했습니다. 벌써 6개월째라고 하더라고요. 제임스도 가끔 마신다고 했어요. 커피 대신 마실 때도 있대요. 카페인이 없어서 부담 없고 속도 편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든다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캐롤과 제임스는 특별히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미국 부부죠.
그런 사람들이 숭늉을 일상적으로 마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도 숭늉을 만들어 봤어요. 사온 티백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몇 분 기다렸죠. 색이 우러나는 걸 지켜봤어요. 연한 갈색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어요. 제임슨의 집에서 마신 것과 비슷했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했죠. 특별히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마다 마셔봤어요. 커피 대신 숭늉을 마시는 날도 있었고, 커피 마시고 나서 추가로 마시는 날도 있었죠. 확실히 속은 편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더부룩한 느낌이 덜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수잔을 다시 만났어요. 저번에 누룽지 얘기를 해줬던 분이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요즘 숭늉 마신다고 했더니 수잔이 좋아하더라고요. 수잔은 손주들한테도 먹인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대신 숭늉에 누룽지 조금 넣어서 준다는 거였죠.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먹인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매운 것들이 많은데 누룽지와 숭늉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가 누룽지를 사고 계셨어요. 봉지를 3개나 샀더라고요. 점원이 자주 사러 오신다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속이 안 좋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그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찾는다는 거였죠.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제산제나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음식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새로웠어요. 주말에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죠.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룽지였어요. 바삭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먹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래놀라 바나 에너지바 먹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등산할 때 간식으로 누룽지를 가져온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가볍고 부피도 작으니까 휴대하기는 좋겠죠. 하지만 맛이나 만족감 면에서는 초콜릿이나 에너지바만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숭늉 페트병이 보이더라고요. 차가운 숭늉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까지 나왔나 싶었습니다. 호기심에 하나 사서 마셔봤어요. 시원했고 깔끔했습니다. 따뜻한 숭늉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여름에 마시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헬스클럽에 갔다가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옆 라커에 있던 남자가 배낭을 꺼내는데 누룽지 봉지가 보였습니다. 운동 전에 먹는 간식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죠. 제가 누룽지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운동할 때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바보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룽지나 숭늉을 보는 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 진열된 누룽지, 제임슨의 집에서 마신 숭늉, 캠핑 가는 부부의 차 트렁크, 도서관에서 만난 수잔의 이야기, 슈퍼마켓 할머니, 공원 벤치의 등산객들, 편의점 냉장고의 차가운 숭늉, 헬스클럽 라커룸의 남자까지요. 모두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룽지와 숭늉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그 말이요. 캐롤이 저녁마다 마신다던 것도 생각났고요. 수잔이 손주들한테 먹인다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누룽지와 숭늉을 찾고 있었어요. 건강 때문에, 소화 때문에, 간편함 때문에, 휴대성 때문에요. 이유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누룽지 봉지를 열었습니다. 한 조각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바삭했고 고소했습니다. 씹을수록 쌀향이 났죠. 맛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한 조각, 두 조각, 어느새 봉지의 반을 먹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었어요. 단순한 맛이었지만 뭔가 계속 당기는 느낌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질리지 않는 맛, 자극적이지 않지만 편안한 맛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왜 미국에서인가요? 누룽지와 숭늉이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걸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누룽지를 먹고 숭늉을 마시면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왜 사람들이 찾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맛이었습니다. 누룽지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았죠. 그냥 쌀의 고소한 맛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심심하게 느껴졌는데 며칠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미국 음식들은 대부분 맛이 강한 편이에요. 단맛이 세거나 짠맛이 강하거나 기름진 경우가 많죠. 젊을 때는 그런 맛이 좋았어요. 자극적이고 만족감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달라졌습니다. 너무 강한 맛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누룽지는 그런 면에서 편했어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부담이 없었죠. 오히려 먹고 나면 속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시니어들이 찾는 이유 중 하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숭늉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커피처럼 쓰지도 않고 차처럼 떨지도 않았죠. 그냥 따뜻한 물에 쌀향이 우러난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저녁 먹고 나서 마시는 숭늉이 좋았어요. 식사 후에 더부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면 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임슨의 집에서 캐롤이 매일 저녁 숭늉을 마신다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고 편한 거죠.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부담도 없고요. 인터넷으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누룽지가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읽다 보니 군대에서 쓰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군인들이 비상식량으로 먹었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보니까 납득이 갔습니다. 누룽지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습기만 차지 않으면 몇 달이고 두고 먹을 수 있죠. 조리도 간단했습니다. 그냥 물만 있으면 됐어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숭늉이 되고 그대로 먹어도 괜찮았으니까요. 전쟁 상황이나 훈련 중에는 복잡한 조리를 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누룽지가 그 조건에 딱 맞았던 거죠. 가볍고 부피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았고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공원에서 봤던 등산객들이 이해됐습니다. 캠핑이나 백패킹 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가볍고 오래 보관되고 조리가 간단한 음식이 필요한 거죠. 누룽지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 적합했어요. 더 찾아보니 재난 대비 식량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가스가 끊겼을 때를 대비해서 집에 두는 거래요.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비상 상황에 유용하다는 거였죠.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통조림이나 건조식품을 집에 쟁여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룽지도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합리적이었어요. 통조림은 무겁고 부피가 크지만 누룽지는 가볍고 작았으니까요. 유통기한도 길고 조리도 간단하고요. 비상식량으로 적합한 조건을 다 갖추고 되어왔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났던 남자가 운동할 때 챙겨 먹는다던 것도 이해가 됐어요. 단백질바나 에너지바는 맛이 인공적이고 단맛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누룽지는 자연스러운 맛이었고 소화도 잘 됐으니까요. 며칠 더 먹어보면서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갔어요. 아침에 숭늉 한 잔 마시고 누룽지 몇 조각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양은 많지 않은데 든든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이것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어지는데 조금만 먹어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수잔이 손주들한테 먹인다던 것도 같은 이유겠죠. 어린아이들도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슈퍼마켓에서 봤던 할머니가 세 봉지나 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주 사러 온다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속이 안 좋을 때 찾는다던 그 말이요.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속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거죠. 저도 며칠 먹어보니까 그 감각을 알겠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할 때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면 정말 편해졌거든요. 소화제보다 부담 없고 자연스러웠어요. 편의점에서 봤던 차가운 숭늉도 이제는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게 좋을 수 있죠. 시원하면서도 부담 없는 음료가 필요할 때 숭늉이 적합한 거예요. 탄산음료나 주스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했으니까요.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글루텐 프리에 저칼로리의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건 다 사실이었어요. 인공 첨가물도 없고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찾는 건강식품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맛없는 걸 참고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강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누룽지와 숭늉은 달랐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건강했어요. 참고 먹을 필요가 없었죠. 며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생각했는지 궁금했어요. 밥을 지을 때 생기는 누룽지를 버리지 않고 먹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운 쌀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속에도 좋더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먹어오면서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거겠죠. 물에 우려서 마시는 숭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냄비 바닥에 붙은 누룽지를 씻어내야 하는데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마셔봤더니 고소하고 좋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전통이 된 거고요. 잘 생각된 음식이었어요. 낭비를 줄이면서도 맛과 건강을 다 챙긴 거죠. 간단하지만 실용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질리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미국에 이 음식이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간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겠어요. 제임슨의 집에서, 슈퍼마켓에서, 공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봤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누룽지와 숭늉을 찾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복잡하지 않은 음식을 원한다는 거였죠.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화려한 맛보다는 편안한 맛이 좋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좋아지더라고요. 누룽지와 숭늉은 그런 마음에 딱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음식이에요. 밥을 태운 걸 왜 먹나, 밥물을 왜 마시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단순히 한국 음식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음식이라서 사람들이 찾는 거더라고요. 간편하고 건강하고 부담 없고 오래 보관되고 조리가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가 잘 되고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음식이었습니다.
캠핑할 때도 좋고, 아침 식사로도 좋고, 비상식량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았어요. 잘 만들어진 음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용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필요한 게 다 있는 음식이었죠. 이제는 마트에서 누룽지를 봐도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았습니다.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 이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실용적이라서 만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지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음식의 기능과 효용은 이제 이해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숭늉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누룽지 몇 조각을 간식으로 먹었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숭늉을 마시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밥을 지을 때 냄비 바닥에 눌어붙는 부분, 그걸 버리지 않고 먹게 된 거였죠. 남은 밥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음식이었어요. 쌀 한 톨도 아까워하는 마음이요. 그게 단순히 아까워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쌀을 키우고 수확하고 밥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겠죠. 미국에서는 음식을 많이 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결국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로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누룽지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버려질 뻔한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모든 걸 소중히 여기는 태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포만감도 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몸을 쉬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미국 음식 대부분은 에너지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칼로리 높고 단백질 많고 빨리 배를 채우는 거죠. 바쁜 생활에 맞춰진 음식들이에요. 먹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야 하니까요. 누룽지와 숭늉은 달랐습니다. 속을 정리하고 몸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급하게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회복시키는 거죠. 쉬라고 말하는 음식이었습니다. 3부에서 알게 된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군인들이 비상식량으로 먹었다는 것, 캠핑할 때 챙긴다는 것, 재난 대비 식량으로 쓴다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실용적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볍고 오래 보관되고 조리가 간단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가 보였습니다. 군인, 등산객, 재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힘든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치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부담 없는 음식이요. 누룽지와 숭늉은 그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잔이 손주들한테 먹인다던 이야기도 다시 생각났어요. 어린아이들도 약한 존재잖아요.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힘들죠. 그런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슈퍼마켓에서 봤던 할머니도 떠올랐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찾는다던 그분 말이요. 노년층도 약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뭐든 먹을 수 없고 속도 약하고 소화도 잘 안 되죠. 가장 약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음식이었습니다. 군인, 아이, 노인, 재난 상황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힘들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든 거죠. 이게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에서 나온 음식이겠죠.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요. 제 아침 식탁을 돌아봤습니다. 토스트, 시리얼, 커피요. 빠르고 간편하지만 몸을 생각해서 고른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해서 간단해서 먹는 거였죠. 캐롤이 매일 저녁 숭늉을 마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사 후에 속을 편하게 하려고 마신다던 거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숭늉을 나눠 마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은 각자 먹고 싶은 것 먹고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누룽지와 숭늉은 혼자 먹어도 괜찮지만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같았어요. 따뜻한 숭늉을 나눠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요. 식탁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죠. 며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한국 음식이 왜 미국에서 인기인지 궁금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알아가면서 보게 된 건 음식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낭비하지 않으려는 정성이요.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걸 취재했습니다. 사건도 취재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슈도 다뤘죠. 항상 객관적이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을 알아가면서 제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먹는 음식, 제가 사는 방식,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음식을 선택할 때 저는 주로 편리함을 먼저 생각했어요. 빠르고 간단하고 맛있으면 됐죠. 몸에 좋은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먹을 사람인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은 그 모든 걸 고려한 음식이었어요. 몸에 부담 없고 남은 밥을 활용하고 약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누룽지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으로 보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의 기준이 뭘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영양가 높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일까요? 누룽지와 숭늉을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음식이라는 거요. 먹는 사람의 몸을 배려하고 힘든 순간을 위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음식이죠. 제임슨의 집에서 숭늉을 처음 마셨을 때가 떠올랐어요. 캐롤이 건네주던 따뜻한 컵,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모습,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느꼈던 편안함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단순히 음료 한 잔이 아니라는 걸요.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 몸을 쉬게 하려는 정성,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담긴 거였죠. 59회를 살면서 많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음식도 먹어봤고, 유명한 요리사의 음식도 먹어봤죠. 하지만 누룽지와 숭늉만큼 생각하게 만드는 음식은 없었어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남은 밥으로 만든 음식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보여줬죠. 화려하지 않은 음식이 가장 진실한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아침마다 숭늉을 마실 때면 생각합니다. 이 따뜻함이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온도라는 걸요. 누룽지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도 느껴요. 이 고소함이 단순히 맛이 아니라는 걸요. 낭비하지 않으려는 정성의 맛이라는 걸요. 잘 만든 음식 하나가 그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재료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요. 선진국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